꼰대들이 막 그런 말 하거든요. 20대 때 놀 시간이 어디 있냐 막 하면서 막 물론 저도 열심히 살라고 하지만 놀 거 다 놀라고 하잖아요. 막 어른들이 막 그래요. 그냥 20대 때 건강을 안 챙기면은 나이 먹고 몸이 아프다 어쩐다 하는데 20대 때 몸 관리 잘해도요 나이 먹으면은 몸 다 아파요. 늙는 거를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술과 담배와 폭식과 이런 거는 20대 때 최대한 많이 해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건데 그거 뭐 어떡할 거야. 뭐 30대 때 돈 벌어봤자 어차피 몸은 다 골아 있어요. 그때 가가지고 여러분들 뭐 고지혈증 걸릴까봐 튀기도 못 먹습니다. 어차피 30, 40대 되면 20대 때 아무리 건강하게 먹었어. 그러면 튀김은 언제 먹어 씨. 야 튀김 언제 먹고 술 담배 언제 하냐. 20대 때 해야 부자가 되거나 목표를 이루려면 스스로 실천과 행동을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튜브 등을 통해 유명한 많은 부자분들이나 헐리우드 배우분은 자신이 성공한 이유를 시각화, 목표 100번 쓰기, 자기압 수표 쓰기 등 각종 끌어당김의 법칙 관련하여 많이 이야기하던데 왜 그분들은 그렇게 그 법칙을 절대적으로 믿는 걸까요? 리섬님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지 않으신다고 하셔서 질문 드립니다. 자신이 부자가 된 이유를 설명하기 좋아서 그 프레임을 사용하는 걸까요? 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조언을 들을 때 경계해야 되는 부분 중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올라간 영상에 그게 올라갔을 텐데 뭐든지 사람은요 자기가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메타인지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씀하시는 부자분들은 항상 자기가 평범하대. 제가 엊그저께 되게 웃긴 영상을 봤는데 동기부여 영상이었어요. 그것도 그 셀트리온 회장님 있잖아요. 셀트리온 회장님이 어떤 연설에서 이제 20대 청년들 모아놓고 강연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 셀트리온이라는 그 기업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셀트리온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당연히 인사이트 있는 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일단 영상 시작 도입부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기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일단 동기부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대우라고 예전에 그 대기업이 있어요. 엄청 우리나라에서 잘 나갔던 10대 기업에 있던 그 대우라는 그룹이 있는데 자기는 운이 좋아가지고 만 32에 그 대우그룹 대기업의 임원이 됐대요. 32살에 운이 좋아서 김우중 회장이 시켜가지고 32살에 운이 좋아서 대기업의 임원이 됐는데 아니 운이 좋아서 대기업 임원이 어떻게 됩니까? 막 대기업 회장한테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게 32살이래요. 그래서 무슨 세계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으로 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동기부여 연설인데 분명히 자기가 운이 좋아서 32살에 대기업 임원이 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대기업 아니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왜 끌어당기의 법칙을 왜 말하느냐고 내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분명히 그 부자들은 뭐 끌어당기의 법칙으로 해가지고 맨날 긍정화하고 아침 일어나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미 부자다 하면서 막 자기압 수표도 막 이렇게 뭐 100만 불짜리 써보고 막 이런 걸 하는 게 분명히 그분들의 실행력 자체에는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 자체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거를 할 때 당연히 나는 무조건 된다는 생각으로 해야죠.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냥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믿어가지고 평범한 사람도 어떻게 수조 원대 부자가 됩니까? 어떻게 억만장자가 돼요?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거는 그 끌어당김의 법칙, 내가 아침마다 맨날 100번씩 부자가 된다고 써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그 실행력과 말도 안 되는 문제 해결 능력, 타고난 그 직관력, 어떤 그 두뇌,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겁니다. 그 셀트리온 회장이 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자기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똑똑한 건 중요하지 않대. 자기가 하는 말이 뭐 부자가 되는데 똑똑한 건 중요하지 않대. 그래놓고서 바로 다음에 하는 말이 자기는 생명공학이랑 약학이랑 의학을 독학을 하셨대. 자기는 의학이랑 생명과학을 독학을 했는데 똑똑한 건 중요한 게 아니래. 아니 누가 의학을 독학을 하는 사람을 똑똑하지 않다고 하냐고. 근데 그분의 주변에는 다 그런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평균이라고 잡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의학을 독학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두뇌를 가졌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왜냐면 주변에 다 서울대생이니까 다 그게 평범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흑수저의 현실에 대해서 은수저나 금수저 물고 태어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금수저까지 갈 필요도 없어. 제가 흑수저의 현실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자란 것들을, 이렇게 학창시절에 본 것들을 요즘에 만나는 진짜 막 금수저도 아닌 은수저 친구한테 말했잖아요. 야 거짓말하지 마 막 이래. 진짜
그래서 그 되게 지능 높은 사람들은 바닥 밑에 지하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긍정확언하고 부자가 된다고 쓰면 누구나 될 수 있다 이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 자기 주변에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중경회 씨는 나왔거든. 중경회 씨는 기본으로 나온 거야 자기 주변은. 제가 바닥 밑에 지혜가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못 느끼는 게 왜 어처구니가 없냐면은, 제 친구 중에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아르바이트에 나가기 싫을 때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하는 애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어떤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고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라고 막 이런 친구들은 이런 애가 있다는 상상 자체를 못합니다. 근데 걔는 정말로 자기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아싸 개꿀 하면서 나 알바 3일 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웬만하면 그 알바 사장들이 아무리 악질이라고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간 라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데 그거를 꼬치꼬치 캐묻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 초등학교 친구 중에 그런 거를 맨날 써먹는 애가 있었어. 자기가 새로운 알바를 구할 때마다 아 나 일 좀 쉬고 싶다 하면은 전화해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희 엄마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3일을 못 나갈 것 같아요 이래. 그럼 사장님이 뭐라 그래? 야 한 일주일 쉬어라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싸 개꿀 이러면서 쉬어.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엉덩이에 막 이렇게 동그란 화상 흉터가 있는 애가 있어요. 화상 흉터가. 근데 걔가 왜 그런 화상 흉터가 있냐면은 어릴 적에 아빠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아빠가 그 갓난 애기를 목을 잡고 던져버려가지고 저기 밥솥에 엉덩이가 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화상을 입어가지고 엉덩이가 이렇게 원숭이 엉덩이처럼 이게 빨개져 있어. 그래서 그거를 막 가지고 막 어릴 때 막 놀렸었거든. 근데 이거를 애들한테 말하잖아요? 애들 절대로 안 믿어. 이거를 안 겪어본 사람들은. 그리고 막 저기 흑수저집 가면은 엄마가 애들 막 교육시킨다고 부엌칼 들고 와가지고 애들 협박하고 이래요. 진짜 상상을 못해. 막 이렇게 엄마 내 친구 중에 중학교 때 집을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집을 나와가지고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 왜 그러냐고 했더니 걔네 아빠는 항상 자기 손에 있는 게 뭘로든지 자기를 두들겨 팬다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도 너 지금 아빠가 걱정하실 거야 했는데 걔가 집에 가출했다가 들어가자마자 아빠가 프라이팬으로 계란 후라이를 하고 들어가가지고 프라이팬 들고 쫓아가가지고 얘가 다시 바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정말로 그런 걸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끌어당김의 법칙이니 똑똑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느니 막 이딴 소리를 하는 건데, 진짜 막 수조원씩 벌고 막 우리나라 뭐 기업을 이끌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바닥을 경험 세상에 얼마나 의지력으로 안 되는 게 많은데 의지만으로 다 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진짜로 진짜 금수저까지 다이아 수저까지 안 가고 은수저 정도만 돼도 흑수저들의 삶을 이해 못하듯이 정말로 진짜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 이하의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아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끌어당기기 법칙이라는 건 결국은 결과론적인, 자기들이 왜 성공했는지도 모르는 정말 똑똑하고 타고난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악의가 없을지언정 희망 고문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 사람들 말처럼 누구나 다 정말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나는 뭐든지 다 될 수 있다고 확신해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탓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노력만으로 의학을 독학을 합니까? 어떻게 의학을 독학을 하고 어떻게 수조원대 기업이 되고 재벌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어느 정도 타고난 상태에서 내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해가지고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가 뭐 끌어당기의 법칙으로 백만장자가 됐다니 조만장자가 됐다니 이런 말 하는 거 조금은 걸러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공한 거는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에 성공을 한 게 아니라 남들이 갖지 못한 해안이라든지 어떤 통찰력, 어마어마한 문제 해결 능력, 그런 것 때문에 성공을 한 거지. 그 끌어당김의 법칙 내가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거는 정말 작은 그 이유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부터도 자기들이 왜 성공한지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은 누구든지 누구나 노력하면 10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걸러야 된다고 봅니다. 1000만원이 진짜 네 집 개 이름인 줄 아는 진짜 그 미친 새끼들 때문에 그 새끼들도 다, 아니 부자 되는 법을 팔아가지고 부자가 된 주제에 뭔 자꾸만 누구나 할 수 있대. 진짜로
요즘에 그 PDF 쓰라는 것도 제가 볼 때마다 속이 터지는 게 뭐냐면 거의 신종 다단계야. 그러니까 약간 무한 동력이에요. 무한 동력. 그러니까 PDF를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PDF 팔아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뭘 팔았는지 물어보면 PDF 쓰는 법을 팔아서 돈을 벌었대. 그러면 PDF 쓰는 법을 팔아서 돈을 번 사람한테 PDF를 사서 또 이 사람이 PDF를 돈 버는 방법이 PDF를 써서 버는 방법을 판 거야. 이 사람도 또 이걸 사가지고 PDF 써서 돈을 버는 방법을 팔아서 또 돈을 벌어.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이게 이어져. 도대체 그러면 나중에 돈은 누가 버는 거야? 자꾸 돈 버는 법만 팔아가지고 PDF 쓰는 법을 팔고 또 PDF 쓰는 법을 팔고 또 PDF 쓰는 법을 팔고,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근데 그 코미디도 아닌 판에 지금 사람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게 난 너무 웃긴 거야 진짜. 아휴 진짜. 리섭님은 인과응보나 카르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린아이에게도 인과응보 같은 건 없다고 가르쳐야 할까요? 아니면 그딴 거 없고 나쁜 짓을 해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산다고 현실을 알려줘야 할까요? 저는 이거는 확고합니다. 어린아이한테는 인과응보가 있다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노력하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고, 너는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우주비행사도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식한테도 그렇게 가르칠 거고요. 근데 이제 노력이란 거를 정말 극단까지 해봤어. 내가 어느 정도 정말 극단까지 해본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현실을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가서. 왜냐면 처음부터 안 될 사람은 안 되라고 해가지고 아이의 사기를 깎을 필요는 없어. 아이가 정말 대통령이 될 수 있을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누구나 다 뭐든지 다 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좋지만,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자기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살고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잘 안 풀린 사람 앞에 가가지고 무슨 사이코패스 기도 아니고 노력하면 뭐든지 다 됩니다. 인간이라면 노력만 하면 누구나 월 1,0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하면은, 그럼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인간끼가 아니라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니 정말 인생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산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인간이라면은 노력만 하면은 누구나 월 1,0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아예 부정을 하는 건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릴 때는 누구나 다 될 수 있다, 너는 뭐든지 될 수 있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크면은 현실을 말해줘야죠. 저의 인생 철학 한마디만 해달라고요? 인생 철학? 글쎄요, 뭐 딱히 생각해본 적 없는데. 제가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많은 것들을 막 이렇게 정해놓고 살지 않습니다. 근데 20대들한테 이런 조언은 하나 해주고 싶은 게 있네요. 약간 또 이런 말 하면은 또 막 그런, 막 여러분 슬램덩크 보셨나요? 슬램덩크에서 서태웅이 전반은 버리잖아요, 후반을 위해서. 근데 보통 이렇게 인생 되게 재미없게 살았던 꼰대들이 막 그런 말 하거든요. 20대 때 놀 시간이 어디 있냐 막 하면서 막, 물론 저도 열심히 살라고 하지만 놀 거 다 놀라고 하잖아요. 이게 막 어른들이 막 그래요. 20대 때 건강을 안 챙기면은 나이 먹고 몸이 아프다 어쩐다 하는데, 20대 때 몸 관리 잘해도요, 나이 먹으면은 몸 다 아파요. 늙는 거를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술과 담배와 폭식과 섹스 이런 거는 20대 때 최대한 많이 해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건데 그거 뭐 어떡할 거야. 나중에 여러분 20대 때 열심히 안 놀고 이래가지고 뭐 30대 때 돈 벌어봤자 어차피 몸 다 골아 있어요. 그때 가가지고 여러분들 뭐 고지혈증 걸릴까봐 튀김도 못 먹습니다. 어차피 30, 40대 되면 20대 때 아무리 건강하게 먹었어. 그러면 튀김은 언제 먹어 야, 튀김 언제 먹고 술 담배 언제 하냐? 20대 때 해야지. 10대 20대 때 10대 때는 술 담배는 아니고, 술 담배를 언제 해? 20대 때 해야지. 20대 때 뭐 일주일에 8번씩 술 마시세요. 그때 해야지. 어떡할 거야. 근데 무슨 뭐 섹스도 20대 때 아니면 못해요. 못해 나중에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에 그냥 요지만 받아들이세요. 뭐 여자도 마찬가지로 요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 그냥 노는 때가 있다는 거죠. 노는 때도 있고 막.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잠 줄이고 놀라는 말 했을 때도 무슨 자꾸 막 잠을 안 자면은 혈관 건강 안 좋다느니 어쩌니 막 하면서 막 나는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20대 애들한테 건강에 대해서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20대 때 잠 제일 많이 안 자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의사들입니다. 의사들. 본인들보다 건강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는 의사들이 20대 때 잠을 진짜 몇 날 며칠을 새요. 몇 날 며칠을. 그 사람들이 뭐 건강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게 새겠습니까?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꼭 보면은 뭐 돈도 막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뭐 자기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 지들도 건강하지도 않아 보면 또. 그러면서 20대 애들한테 괜히 겁주고 건강 같은 거 같다. 너네 뭐 안 자면 큰일 난다 막 이러면서. 큰일 나기 뭐가 큰일 나. 나중에 뭐 체력 하나도 없어진다. 체력은 원래 나이 먹으면 없어져요. 체력은. 뭐 태생이 안 좋게 태어난 건가 아니라, 그러니까 잠을 맨날 막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4시간 이렇게 잘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근데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됩니다. 그냥 주말에 늦잠 잘 수 있잖아. 그러면은 주말에 한숨 몰아자면 된다니까. 20대 때는 진짜로.
딱 하루 몰아서 한번 딱 자면은 모든 게 다 충전이 돼요 20대 때는. 아무튼 간에 또 20대 때 놀지 말라는 사람들 보잖아요. 내가 진짜 이것도 소신 발언. 20대 때 놀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 살아라 하는 사람들 특징, 그 사람들 보면은 딱 생긴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은 안 논 게 아니라 못 논 거야. 그냥 누가 봐도 지들도 못 놀아봐가지고 아유 진짜 아유, 지들은 불러주는 친구 없어서 못 논 거야. 그런 사람들 보면 열애아홉은 다 그렇습니다.